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폄하한다는 생각에 김 지사의 발언을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김 지사가 편향적인 역사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간행된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변종 식민사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김진태 지사는 망언 제조기라며 때만 되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도지사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당시 김 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한 광복회 강원 지부장, 취재진이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 지부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아 출근도 못했다며 김 지사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고 생각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체성을 훼손하는 말을 하니까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마음이 무척 상해가지고 퇴장을 했습니다. 또 1948년 건국 주장이 1919년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동적으로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전에 관중들한테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광복회 강원지부는 19일에 대책회의를 열고 항의 집회 등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오늘 강릉과 동해 삼척 평지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기세가 누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1911년 이후 114년치 강릉 지역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여름뿐 아니라 연평균 기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가자 기상청은 강릉과 동해, 삼척 평지에 오늘 낮 12시 30분을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제 누그러질 만도 한데 끝없이 이어지는 무더위는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자다가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사상 가장 더웠다는 1994년과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3년간 한여름 기온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날은 1994년 10일, 2023년 11일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14일이나 됩니다. 191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역대 강릉 지역 열대야 순위를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났던 해는 바로 올해 2024년으로 모두 29일이었고 2위는 2022년으로 28회, 3위는 2013년 26회, 4위는 2018년 25회, 5위는 2023년 23회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10년대 11.5도 안팎을 기록했던 강릉의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90년 13.5도, 1994년 14.1도, 2019년과 2022년 14.7도를 찍더니 지난해엔 사상 처음 15도를 넘겼습니다. 110년 만에 연평균 기온이 4도가량 오른 건데 문제는 기온 상승이 영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엘니뇨가 가져온 폭가 그리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 증가가 가져오는 지구온난화 영향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에 걸쳐가지고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더 높아지는. 올해 무더위는 이달 말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으나 다음 주 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며 그 이후 다시 고온이 지속될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올해 유난히 길고 더워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는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강릉 지역은 가뭄이 걱정입니다.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릉 시내권의 생활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 가능 용량은 1,400만 세제곱미터인데 현재 저수량은 537만 세제곱미터로 3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을 포함해 6월 이후 강릉의 강수량은 210mm로 지난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봉 저수지물은 하루 평균 14만 세제곱미터 가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뭄이 이어진다면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급수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 30일 정도 공급을 하면은 바닥을 보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예보가 없기 때문에 강릉시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지속될 경우 제한급수 실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25% 미만이 되면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업용수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20% 미만 상황에 돌입할 경우 제한급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도 물 부족 상황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하수 유출을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비상시설인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생수를 좀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잠깐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강릉 지역에서 수돗물을 매일 공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바닷가에는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출입 금지 구역을 드나드는 낚시객들 때문에 갯바위 낚시 현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대항암공원 아래 갯바위에서 붉은색 빛이 원형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낚시객들이 낚싯대를 바다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갯바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 위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해경 경비정을 타고 갯바위 앞쪽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와 낚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항암공원 곳곳에는 갯바위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단 출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경이 갯바위를 순찰하며 계도를 해야만 낚시객들이 부랴부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덥더라도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해 주시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구명조끼 착용 안 하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고요. 그분들 그리고 날씨 안 좋고 비바람 불고 기상특보가 발효돼도 나는 낚시를 하련다. 뭐 단속할 거면 단속해라. 그래도 난 낚시하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있고 하니까. 최근 3년간 울산해경에 접수된 갯바위 사고는 13건으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휴가철 갯바위와 테트라포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바닷가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오후 정선군 고한읍 국도 38호선 도로에서 2.5톤 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현재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쯤엔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해 70대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오전 8시 반쯤엔 강릉시 포남동의 실내 수영장에서 50대 여성이 수영을 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강릉시 강동면의 한 양식장에서 불이 나 송어 3.5톤이 폐사해 소방서 추산 약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리그가 상하위 스플릿 결정까지 7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리그 1위를 질주 중인 강원FC가 이번 주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를 지킬지 관심입니다. 현재 14승 5무 7패로 2위 김천의 승점 1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원은 오는 18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광주FC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강원은 최근 이상원, 양민혁, 코바체비치 등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고 강투지와 김영빈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안정돼 있어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K리그는 9월 마지막 주까지 6경기씩을 더 치른 뒤 상하이 스플릿으로 나눠 5경기를 더 치르는데 강원FC는 창단 후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제 12사단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 변호인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당시 훈련을 받은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이깃 해파리의 국내 바다 유입량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국내 연안에 유입된 노무라이깃 해파리는 바다 1헥타르당 108마리로 관찰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5일 제주도 모든 해역에, 12일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 23일에는 전남, 강원에 각각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고 어업인들의 그물이 찢어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학교 시설이 새로 포함됐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내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18곳과 유치원 2곳, 학교 24곳의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도내 모든 지자체들도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최대 5년 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만큼 상환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업력과 잔액 요건 등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으며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상생누리 홈페이지, 전국 소상공인 시장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묵호 발안 지역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12억 원을 투입해 11월까지 주차 정보 안내 전광판과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스마트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위치를 알리는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강릉시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을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30명을 포함해 읍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30명 등 모두 6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발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